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미소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밟고 있는 한국 땅 속에 전 세계를 뒤흔들 하얀 석유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미사일, 전기차, 이 모든 걸 만드는데 없으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멱살 잡기 직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80%를 독점하며 목줄을 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짜기가 유일한 구원투수로 떠올랐습니다. 매장량 전 세계 1위급, 순도 세계 최고, 캐내기만 하면 삼성전자와 K방산의 운명을 결정지을 5천만 톤의 보물.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노다지 광산의 주인이 한국이 아니랍니다. 한국 땅을 파서 나오는 자원인데 돈은 미국과 캐나다가 벌어가는 기막힌 상황. 도대체 30년 전 영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검은 머리 외국인 광산은 과연 한국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탈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원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팩트부터 꽂고 갑니다. 2026년이 코앞인 지금 방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방수탁법 NDAA 때문입니다. 이 법이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2027년부터 미군이 쓰는 무기에 중국, 러시아, 북한산 전략광물이 단 1%라도 섞이면 납품 금지. 한마디로 중국산 묻으면 아웃이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쌌으니까 중국산을 썼죠.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쥐고 흔들었으니까요. 중국은 이걸 무기로 씁니다.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텅스텐 수출 안 해. 이러면 탱크 못 만들고 미사일 못 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말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발표하며 자원 무기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F-35 전투기, 패트리오트 미사일, 이거 다 텅스텐 없으면 고철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의 혈맹,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텅스텐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었다는 게 함정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중국이 텅스텐 끊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자원 안보의 절벽입니다. 도대체 텅스텐이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그냥 돌덩어리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텅스텐은 금속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해서 전차 장갑판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현대산업의 비타민이자 전쟁의 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갈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열을 견디려면 텅스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회로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금속 배선 텅스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코팅 텅스텐입니다. 절삭공구, 스마트폰 진동 모터, 심지어 골프채 헤드까지. 만약 내일부터 텅스텐 공급이 끊긴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올스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생산 중단, 현대로템 K2 전차 납품 불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와 방산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은 미국 내무부와 EU가 지정한 핵심 전략광물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없으면 죽으니까요. 이런 귀하신 몸이 중국의 소나귀에 있다는 게 공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끝낼 열쇠가 강원도 영월 땅속 깊은 곳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계를 7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950년대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먹고 살 길 막막하던 그때 우리를 먹여 살린 건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동광산의 텅스텐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이 광산 하나가 책임졌습니다. 단일 기업 수출 1위가 대한중석이었죠.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세울 때 쓴 종잣돈, 정부가 종합청사 지을 때 쓴 돈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시절 영월 상동읍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돌 정도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인구가 3만 명이 넘었고 극장과 병원이 불야성을 이뤘죠. 미국도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텅스텐 확보하려고 안달이 났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숨은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이 텅스텐 공급이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니까요. 상동광산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이자 한미동맹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전설이 왜 1994년에 문을 닫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의 덤핑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국의 막대한 텅스텐을 헐값에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인건비, 환경 규제 그런 거 없던 시절의 중국산 가격을 한국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결국 채산성에 안 맞아서 1994년 폐광, 상동읍은 순착간의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인구가 3만 명이던 인구는 1000명대로 쪼그라들었고 깨진 유리창과 빈집들만 흉물스럽게 남았죠. 이건 단순히 광산 하나 망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캐던 걸 멈추고 중국산 싼 거 사다 쓰는 동안 중국은 야금야금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목줄은 서서히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돕니다. 중국산 가격이 오르고 자원 안보가 중요해지자 상동광산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땅속에 5,800만 톤의 텅스텐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연간 100만 톤씩 캐도 앞으로 50년 넘게 캘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품질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한마디로 월드 클래스 노다지입니다. 단일 광산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갱도 안에 들어가서 자외선을 비추면 텅스텐 원석이 파랗고 하얗게 형광빛을 내며 빛납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전 세계가 텅스텐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뒷마당에 세계 최대의 보물 창고를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됐고 이제 곧 상업 생산이 코앞입니다. 70년 전 한국을 먹여 살렸던 그 전설이 2026년 AI와 방산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찜찜한 팩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상동광산의 주인 누굴까요? 포스코? 한국광해광업공단? 놀라지 마세요. 현재 주인은 알몬트 인더스트리라는 외국 기업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돼 있고 미국 나스닥 상장도 추진 중인 회사죠. CEO는 루이스 블랙이라는 영국계 금융 전문가입니다. 도대체 왜? IMF 외환위기 때 대한중석이 민용화되면서 거평그룹으로 넘어갔다가 그룹이 망하면서 이리저리 팔려다녔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을 거쳐 결국 캐나다 자본인 알몬티가 100% 지분을 갖게 된 거죠. 이걸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준 자원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거 아니냐? 나중에 텅스텐 가격 폭등하면 국부 유출 아니냐?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자원 주권의 뼈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감정만 앞세워 욕하기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인이 미국 캐나다계 기업이라는 점이 지금 시점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공기업이 주인이었다면 중국이 너네 왜 미국한테만 팔아? 하면서 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몬티는 서방 기업입니다. 미국의 NDAA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우회로이자 안전한 공급망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실제로 알몬티는 강원도 영월에 채굴뿐만 아니라 산화 텅스텐 재련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캐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삼성전자와 K방산에 바로 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탈중국을 100% 달성하게 됩니다. 고용 창출, 영월에 수백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세금, 한국 정부에 냅니다. 무엇보다 K방산과 반도체가 텅스텐 걱정 없이 맘껏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 안보를 확보했다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소유권은 넘어가서 아쉽지만 생존이라는 관점에서는 최상의 파트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상동광산의 부활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대한민국 영월이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이제 돈이자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막연한 테마주 말고 실제로 텅스텐으로 돈을 버는 기업 딱 3곳만 짚어드립니다. 첫째, 알몬티 인더스트리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는 상동광산의 실소유주이자 텅스텐 가격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이미 세아제강지주 계열사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 자원인데 왜 미국 주식을 사냐고요? 돈 버는데 국경은 없습니다.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이 쏟아져 나올 때 주가가 가장 정직하게 반응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둘째,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회사는 상동광산 재개발의 건설 사업 관리를 맡아 실질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산이 돌아가려면 갱도도 뚫고 공장도 지어야겠죠? 그 모든 과정에서 수준 실적을 쌓는 곳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IMC 그룹과 연관된 과거 이슈 때도 주가가 춤췄던 텅스텐 테마의 숨은 실적주입니다. 셋째,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대장주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텅스텐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상동광산에서 캐낸 텅스텐은 이들의 미사일 탄도와 전차 장갑으로 들어갑니다. 탈중국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건 미국 수출길이 뻥 뚫렸다는 뜻입니다. NDAA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K방산 기업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국의 위협, 미국의 압박, 그리고 30년 만에 깨어난 광산. 이 드라마틱한 시나리오 속에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흐름을 읽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상동광산의 불빛이 다시 켜지는 그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도 여러분의 계좌도 환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미소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